뭐 저런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내가 왜 울어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입니다. 제가 최근에 네이버 나우에서 잡소리, 잡, 직장 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을 하게 되면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조금 더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사를 불러오는 순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7개의 직장을 거쳤잖아요. 7번 다 최종적으로 퇴사, 사직서를 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먹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더라도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 정도면 퇴사해도 되지 않나? 하는 강한 갈증이 드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마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퇴사를 했던 순간들, 퇴사를 결심했던 그런 직면한 장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과연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될까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이기도 하죠. 탑 5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퇴사를 결심하는 순간 5위는 바로 고용 불안정성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중견기업에서도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한들 결국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처럼 흔히 얘기하는 철밥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성은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퇴사를 결심한 순간은 없기는 해요. 이거는 좀 가치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내일 내가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나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이 5위는 크게 확 와닿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네이버 나우에서 방송을 할 때도 이 고용 불안정성을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좀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위, 할 말 많아요. 직장 동료들과 부딪힐 때가 4위로 그만두고 싶은 순간, 퇴사를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라고 합니다. 저 완전 공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텃세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 텃세를 진짜 강하게 많이 당한 케이스예요. 그 중에서도 공기업 다닐 때 진짜 크게 당했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과 사를 꼭 구분을 해야 된다.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을 필요 없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러 사교의 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공적인 공간에 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문제를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걸 깨달을 수는 없죠. 저도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더라 라는 거지, 실제로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 네가 원인이야. 너가 악의 축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진짜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맴짓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거를 깨닫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라는 이유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문을 이렇게 와전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많이 씁쓸하죠. 저도 당해본 일인이고. 그래서 사람 문제 때문에, 동료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퇴사를 한다.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종종 제 유튜브 댓글에 희애님 저 사람들이랑 너무 안 맞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희애님 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거만 아니면 다 좋은 조건이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개시양 마이웨이로 내 인생 살자 하면서 그런 무리를 혹은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다닐 만한 직장이면은 다니세요. 그거 빼고는 다 너무 좋아. 복리후생도 좋고 연봉도 높고 또 누구나 막 가고 싶은 직장이고 이런데 어떤 특정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특정 무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뭐 부서 이동을 신청을 한다거나 혹은 실제로 요즘에는 괴롭힘 방지법이 있잖아요.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것 때문에 바로 퇴사를 결심한다면 후회할 확률이 커요. 왜냐? 내가 퇴사를 해서 다른 직장으로 갔을 때 또 그보다 더한 사람이 혹은 유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왕따라고 해야 될까? 은따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따를 당했어요. 계속 배척을 당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어요. 분명히 나한테 잘못된 점이 있겠지. 저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굽히고 들어가고 자존심이고 뭐고 집에 돌아오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면서도 이 회사에서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막 잘 보이려고 진짜 비굴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같이 간다거나 끼워주기는 끼워주는데 형식적으로는 끼워주는데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나를 배척하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눈으로 욕하는 거. 그런 거를 겪었을 때는 와 진짜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괴롭힘 방지법이 있었으면은 저는 신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제가 직장을 그들 때문에 그만둔 거 절대 아니었고요. 결국은 제가 그거를 극복을 한 게 그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그냥 공과 사를 구분하자. 그리고 저들과 꼭 친해져야 되나? 뭐 다른 어른들과 친해져도 되는 거고 그리고 설사 그것조차 없다고 한들 나 그냥 돈 벌러 왔잖아. 돈만 벌고 가자. 9 to 6로 이 시간만 잘 버티면 돼. 라고 마음을 되게 강하게 먹었어요. 심지어 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게 느껴져도 그냥 무시했어요. 그래, 너는 인생 그렇게 살아라. 뭐 저런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내가 왜 울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는 멘탈도 굉장히 강해지고 마음도 좀 선별적으로 좀 닫게 돼가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퇴사를 결심하는 순간 3위는 내 안의 꿈이 꿈틀꿈틀 거릴 때. 제가 완전 초창기 영상에서 홍대병이 걸렸다라는 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하완 작가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 말씀을 드리면서 하완 작가가 학창 시절에 홍대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홍대에 계속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게 되고 나는 홍대에 가야만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매몰이 돼가지고 다른 행복들을 다 놓쳤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홍대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홍대에 진학했는데 내가 생각한 행복의 크기가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나도 허망했다. 이 맹목적인 감정이 나를 얼마나 갉아먹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루지 못한 꿈을 생각하다가 계속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소중한 줄 모르고 놔버리고 흘려버리고 이런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녔던 직장들이 다 괜찮았잖아요. 대기업도 있었고 은행도 있었고 공기업도 있었고 근데 이런 곳들 다 너무 괜찮은데 남들이 다 저거 퇴사한다고 했을 때 야, 너 후회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홍대병에 젖어 있어가지고 저를 갉아먹으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사연이 네이버 나우와 관련해서 왔었어요. 그분도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데 나 아직 뮤지컬 배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사무직을 하고 있다는 게 나 너무 슬프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저는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만뒀지만 이 비슷한 이유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처럼 무작정 그만두라고 조언하진 않아요, 저는. 일단은 직장인 뮤지컬 배우 혹은 아마추어 뮤지컬 배우들을 위한 무대들도 있기 때문에 비록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기회가 없지는 않다. 이런 것들부터 한번 해봐라. 그 분야를 위해서 마음을 불사시려는 건, 도전을 하는 건 너무나도 값진 일이지만 막상 내가 도전을 해봤는데 뭐야, 나의 행복의 가치가 이 직업에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 그냥 나는 노래를 하는 게 즐거운 거네. 와, 내가 꼭 프로가 되지 않았더라도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구나, 가슴 뛰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 혹은 도전을 해봤는데 역시 나 그만두고 이걸 가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만두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일단 그만두기부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꼭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확실히 마음에 갖고 있는 미련 한두 개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영상 기억하시나요? 제가 꿈이 꼭 명사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기자, 아나운서, 마케터 이런 식으로 명사, 직업일 필요는 없다. 내가 그 직업을 왜 갖고자 했는지 형용사화해보자, 문장화해보자 라고 권유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 안 보고 오셨다면 꼭 봐주세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엄청 쏟아냈던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직업 혹은 업을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는 형용사를 찾는다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스스로 내 인생에서 깨달은 이치 중에서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결심한 순간 2위는요. 바로 급여 명세서를 받아볼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와, 내가 이렇게 김 부장한테 저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아니,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급여가 고작 이거라고? 회의에 젖는 거죠. 특히나 세전 금액은 좀 그나마 봐줄 만한데 세후 금액은 처참하잖아요. 아니 무슨 세금을 나한테 이렇게 많이 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공기업에 다닐 때 이 공공기관도 상여를 주는 달이랑 안 주는 달이랑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기본급만 받으면 이게 뭐지? 편의점 월급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얘기니까요. 굉장히 또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퇴사를 결심한 순간 1위는요. 바로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다 쭉쭉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정체된 것 같고 나만 발전하지 못하고 남들은 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나는 생기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다? 라고 느끼면은 물론 나한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직장 혹은 업, 직무 이런 것들이 나랑 너무나도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직장 자체가 회사 자체가 비전이 없을 때 이 다양한 요소들이 이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회사가 비전이 없을 때 혹은 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이 발전의 뜻이 없을 때 그런 기관들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특성을 가진 곳들이. 그런 데서 일할 때 내가 점점 뒤처지고 있구나. 특히나 인스타, SNS가 얼마나 발전한 시대입니까? SNS로 누가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더라. 누가 승진을 했다더라. 누가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포상금 이런 걸 받았다더라. 등등의 좋은 소식들을 막 접하다 보면은 나만 초라해지고 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기가 쉬워요. 저는 특히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5년 뒤 혹은 10년 뒤의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뒤처져 있고 너무나도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면 저는 이 일이 나만 뒤처진 것 같다. 제자리인 것 같다와 연결 지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단순 업무를 하는 게 나의 적성에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좀 성장 욕구가 강하신 분들, 나는 늘 발전하는 사람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1위가 진짜 좀 괴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팀의 성공, 그리고 결실을 맺는 그런 순간들과 함께 나도 같이 빛날 수 있어야 조금 더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는 나의 색깔은 무조건 빼는 거를 요구하고 회사의 성장만 강요하고 이런 순간들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며 회사 생활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생각나는 일례는 한 직장에서 업무 분장을 새로 짜는데 최대한 연차 낮은 직원들한테 몰아주고 연차가 높은 선배들, 상사분들은 최대한 빠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되게 한심하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못하는 업무면 배우려고 해야 되고 당장 퇴사할 게 아니고 당장 정년을 맞이한 게 아니면 자기가 이 회사 내에서도 좀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서로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연차 낮은 직원들한테 몰아주고 자기들은 최대한 뒤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발전이 없는 사람, 나도 최대한 가만히 있는 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의 직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이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들 명심합시다. 퇴사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 제가 아무리 퇴사를 7번 한 사람이고 이제 콘텐츠에서 항상 퇴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퇴사는 결코 우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내가 왜 퇴사를 결심하는지, 왜 퇴사를 떠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회사가 더럽고 치사하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이버 나우에서 방송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생방송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 생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현장감, 그 재미도 있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잡소리, 오늘 한 영상처럼 직장에 대한 이야기 서로 두런두런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허심탄회하게 희애 씨랑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에 네이버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장인들 파이팅입니다.